네, 오늘은 나폴리 피자를 준비했는데요. 이 플랫브레드를 활용해서 가정에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쿡방 여사 스타일의 나폴리식 피자를 준비했습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도 등재된 나폴리 피자는 피자의 기본 바탕이 된 정통 피자로 심플한 토핑에 담백하고 쫄깃한 것이 특징인데요. 나폴리 피자 협회에서 발의한 재료, 제조 방식 등의 엄격한 규칙을 지켜야 하지만 정식 나폴리 피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달궈진 팬에 플랫브레드를 이제 오븐에도 구울 거긴 하지만 팬에도 한번 구워서 살짝 바삭하게, 따뜻하게 구워줄게요. 기름은 두를 필요가 없고 그냥 가볍게 뒤집어 가면서 구워주시면 됩니다. 하고 이제 소스를 만들 건데요. 소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토마토 소스를 사용을 하는데 좀 더 쿡방 여사 스타일로 해서 고추장을 살짝 넣어서 매콤한 맛을 좀 넣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마토 소스를 넣고 고추장을 살짝 첨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고추장이랑 토마토랑 궁합이 좋은 게 요 황설탕이 궁합이 좋아서 감칠맛을 올려주겠습니다. 자, 오늘은 나폴리 피자를 준비해 봅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천재입니다. 소설가 뒤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에서는요, 뒤마를 이 페이지 터너라고 부른다고 하던데 왜 그렇게 부르죠? 예, 본래 페이지 터너라는 것은 악기를 연주할 때 옆에서 연주가 끊기지 않도록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예, 예. 근데 뒤마의 소설을 읽다 보면 이게 너무 재밌고 또 흡입력이 뛰어나가지고 페이지가 술술 넘어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소설가에게는 최고의 찬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파리의 한 외과 의사가 남겼던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는데요. 환자를 수술할 때 마취할 필요 없이 뒤마의 책을 한 권 주고 뒤마의 책을 다 읽을 때쯤에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수술이 다 끝나 있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정말 야사지만 정말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야기가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수술이 아픈 것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다. 아, 정말 소설가한테는 최고의 칭찬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뒤마가 이렇게 대중적으로는 뭐 상당한 인기를 끌었지만 문단에서의 평가는 사실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뒤마가 문학성은 없고 대중성만 추구하는 작가로 당대인들에게 인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 흔히 대본소 작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화책이나 무협지를 만들 때 오늘날에도 많이 쓰이는 제작 방식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문예 지망생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푼돈을 주고 뭐 대필이나 대작을 시키는 일단 것이죠. 글을 쓰게 하고. 예. 일종의 공장제 창작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마가 이런 창작 시스템을 좀 활용을 했는데 그래서 프랑스 문단에서는 디마를 삼류 작가로 비판하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총사를 신문에 연재됐던 소설인데요. 삼총사를 연재할 때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을 연재할 때도 표절 시비에 또 여러 차례 휘말리기도 합니다. 표절 논란이 일었을 때 디마가 이렇게 응수하는데요. 신도 인간을 창조할 때 자신의 모습을 본떠서 창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응수했던 적이 그러니 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지. 정말 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문단에서는 또 그렇게 또 다른 이유로 배척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본다면 너무너무 뛰어난 대중성 때문에 차라리 문학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250편이 넘는 작품을 남겼다고 했는데 그럼 첫 작품은 어떤 소설이었습니까? 예, 첫 소설 작품의 제목은 자본가 폴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기존에 자신이 썼던 희곡을 소설로 각색한 작품이고요. 1838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사실 디마는 같은 방식으로 예전에 자신이 써놨던 희곡들을 소설로 개작해서 많이 출판을 하게 됩니다. 디마의 경력을 보면 먼저 극작가로서 성공을 거뒀고 나중에는 이 개작한 소설들을 신문에 연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여러 신문이나 잡지들이 우후죽순처럼 막 창간이 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연재 소설이 굉장히 유행하던 장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연재 소설에 디마가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국에는 손대지 않고 완전히 소설가로 전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한동안 일간지에서 연재 소설이 인기 있을 때가 있었지요. 그 연재 소설 때문에 신문이 더 많이 팔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마 당시에 프랑스에서도 디마의 연재 소설이 그렇게 새롭게 창간하는 신문들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대 최고의 이야기꾼, 지금도 좋아합니다, 디마. 도대체 디마의 어떤 측면이 이렇게 인기를 계속 끌는 이유가 될까요? 아마 디마의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문체가 쉽습니다. 일단 잘 읽히고요. 또 상당히 속도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면 전환이 빠르니까 읽으면서 지루할 틈이 없죠. 또 등장인물의 성격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탁월합니다. 이런 디마의 장점들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작품이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작품이죠. 1844년에 연재를 시작했던 장편 소설인데요. 오늘날까지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출간 즉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또 여러 차례 다른 작가들에 의해서 이 모티브가 차용되고 또 변형되어서 활용되어 왔었죠. 이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제목이 우리나라에서는 암굴왕이라는 문고판 제목으로도 선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출판된 소설이라고 해도 모두가 다 믿을 만한 그런 아주 재밌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책이죠. 예, 그렇습니다. 소설에서 활용 가능한 극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간 작품이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이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면 누명, 배신, 고통, 반전, 그리고 부활과 복수까지. 주말 드라마야. 예, 이 플롯이 굉장히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플롯이 이후에 대중문학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날 창작되는 여러 드라마나 여러 다른 소설 작품들도 가만히 보시면 이런 플롯을 차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요소와 구조는 시대를 불문하고 계속 우리들에게 순환돼서 나타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마 디마가 만든 플롯도 요즘의 주말 드라마에서 흔히 보이는 재미 요소와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디마의 진짜 대표작이죠. 삼총사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삼총사는 약 7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가지고요. 총 판매 부수가 1억 4천만 부가 넘게 팔린 작품입니다. 삼총사가 이제 19세기에 집필된 작품인데요. 오늘날의 이 작품을 읽더라도 유머 감각이 너무 재밌어요.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흥미진진하죠. 19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역사가 가운데 쥐일 미슐레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르네상스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했던 역사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역사가가 디마를 두고 디마는 다른 역사가들을 모두 합해놓은 것보다 대중들에게 역사를 더 많이 가르쳤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프랑스인들은 전문적인 역사서를 읽는 게 아니고 디마 소설을 읽으면서 프랑스 역사를 배우니까 이런 찬사까지 남겼던 그런 책이 되겠죠.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역사 공부를 디마의 소설로 다 했다. 그 얘기네요. 예, 실제 삼총사를 보면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마가 역사를 실제 사실과 다르게 왜곡시킨 부분도 상당히 존재하지만 영국과 프랑스를 둘러싼 17세기 유럽의 국제관계라든가 17세기 유럽의 현실이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사극을 위주로 했던 소설가가 남긴 역사적 의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또 디마의 소설들을 보면 분량이 무척 깁니다.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당시 이제 원고를 계산을 할 때 원고 분량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단어 수에 비례해서 원고를 지급했기 때문에 단어 수에 따라서. 디마의 소설을 읽다 보면 의도를 확실하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혹시 일부러 분량을 늘리기 위해서 삽입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구절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몽테크리스토 백작에 보면은 루이지 반파에 대한 이야기가 한 챕터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아니면 말이 없는 캐릭터를 넣어서 행수를 늘려놓는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좀 왕왕 있습니다. 말이 없는 캐릭터의 대사는 빈 줄로 넘어가는군요. 아, 그렇군요. 네, 대중적으로 인기도 많았기 때문에 돈도 아주 많이 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식도락가였던 디마의 음식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